자,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 배울 건데, 자, 우선 이것부터 한번 해보자. 첫 번째는 방정식. 자, 너네 방정식의 뜻 알고 있니? 자, 방정식은 미지수 값에 따라서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뭐 2x 플러스 1은 5 같은 거 있다고 쳐봐. 자, 이 등식에서 x가 만약에 2면은 이 등식 성립해 안 성립해? 성립하죠. 그걸 참이라고 하고, x가 2가 아니면 성립 안 하니까 그걸 거짓이라고 할 거야. x값에 따라서 얘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 안 할 수도 있지. 그런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성립시키는 값이 있지. 얘가 x가 2면 이게 성립한다며.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근 혹은 해, 이런 식으로 부를 거야. 방정식의 근,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의미가 뭐다? 지금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을 우리가 근이나 해라고 부를 거라고. 그러면은 이 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 x값에다가 2를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만약에 이제 근 같은 게 제시가 돼 있을 때는 우리가 뭔가 대입을 통해서 문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일단 알고 있읍시다. 근이라는 거는 대입을 할 수 있다. 됐어, 여기까지는? 우선은 이제 하나씩 다 해볼 거야. 1차 방정식도 해볼 거고 2차 방정식도 배워볼 건데, 우선 이것부터 한번 해볼게. AX는 B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의 해 구하는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A가 일단 상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거거든. A가 0이 아닐 때가 있을 거고, 자, 두 번째는 A가 0일 때도 있어요. 그럼 A가 0이 아닐 때 쟤는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럼 저 1차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양변을 A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이때 이 방정식의 해는 A분의 B다, 이렇게 쓰시면 돼. A가 0이 아닐 때는. 그래서 해가 몇 개가 나오냐면은 하나의 해가 나와요. 근데 A가 만약에 0이잖아? 그러면은 B의 상태에 따라서 해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A가 0인데 B도 0이야. 첫 번째 상황이야. A도 0, B도 0이야. 아,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옆에다 써줄게. A가 0인데 B도 0이면 저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0 곱하기 X는 0이 돼버려. A하고 B가 다 0이면 저 상태에서. 그럼 이때에는 X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지. 여기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지 않니? A도 0이고 B도 0이면? 그럼 해가 무수히 많겠지. 그래서 얘는 해가 무수히 많아진다. 이렇게. 근데 세 번째 봐봐. A는 0인데 만약에 B가 0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게 방정식이 0 곱하기 X는 뭐 3 이런 형태로 돼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이 방정식의 X 자리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성립할 수가 없지, 얘가. 그래서 이때는 해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과 해가 없는 상황을 그냥 이렇게 부릅시다. 이런 거는 이 방정식이 특수한 해를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일반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니? 그럼 여기서 너네가 기억해 줄 거 하나가 있어. 뭘 기억해 줘야 되는 거냐면은, 자, AX는 이 B라는 방정식이 네가 특수해를
가질 조건 하나 기억해 줘야 돼요. 얘가 특수해를 가질 조건, 그게 뭐냐면은 그 x의 개수가 a잖아. 그 a가 0일 때에는 일단 특수해를 가질 수 있다. 그게 해가 무수히 많을지 적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가 특수해를 가지려면 무조건 최고 차이 개수는 얼마? 0 돼야 된다. 기억을 해줘야 돼. 나중에 가끔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 개념이.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또 절대값 있는 방정식 풀 때가 있거든. 그래서 자, 요런 거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경우 나눠서 풀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앞으로 문제 풀 때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경우 나눠서 풀 거야. 자, 왜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배웠을 걸. 절대값 a라는 거는 만약에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면은 절대값을 그냥 벗기고, 저 a가 0보다 작은 상황이면은 마이너스를 곱해서 벗긴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내용. 절대값은 어쨌든 벗기라고 있는 거거든. 벗겨야 계산이 가능하니까. 근데 벗길 때 절대값 안에 있는, 그게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수가 될 수도 있고 식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걔가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면 절대값을 그냥 벗기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마이너스를 곱해서 벗기셔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줄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절대값 x 빼기 2는 뭐 3x 더하기 6을 풀어라.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게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이지. 그럼 경우 나눠야 돼. 그럼 경우는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여기 있지, 여기. 얘가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면 돼. 그럼 그게 x가 2란 말이야. 그럼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경우.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저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x 빼기 2잖아. 걔가 0 아니면 양수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 있는 x가 그냥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애는 0 아니면 양수가 될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저 절대값은 그냥 벗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일단 풀어주는 거야. 그럼 이거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은 2x는 마이너스 8이 나오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주의점이 뭐냐면은 나는 분명히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하고 풀고 있는데 그 x가 내가 가정한 범위로 이렇게 안 들어오지. 그럼 안 들어올 때는 이런 일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때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해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지금. 그 다음 두 번째. 자, x가 2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x가 2보다 작으면 이거 마이너스 곱해서 벗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럼 이거 이쪽 넘기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 4x가 돼. 양변을 4로 나누면 x가 마이너스 1인데 지금 내가 가정한 범위 안에서 답이 어쨌든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1만 써야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 x는 마이너스 1이다. 됐지? 그래서 앞으로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이 들어오면은 그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시계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경우 나눠서 푸는 거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은 답 쓸 때 주의점이 있다 이거야. 자, 내가 이렇게 경우를 나눴는데 그 안에 안 들어오지. 그럼 답으로 쓰는 거 아니고 얘는 범위 안에 들어오지. 걔만 답으로 써야 된다. 이게 주의점. 넘어가도 될까?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두 가지 배운 거야. 절대값까지. 그럼 이제 2차 방정식 해고하는 거 배워보자. 그럼 일단 2차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모든 항을 다 왼쪽으로 정리를 했을 때 그냥 이런 꼴로 나타내시는 방정식을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
너의 해를 구할 때는 보통 어떤 걸 이용해서 구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두 개의 문자를 이렇게 곱했다고 쳐봐. 자, 두 개 문자 곱해서 0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면 되는 거죠. 요거를 이용해서 풀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푼다 이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에 이제 해를 구하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옵션은 인수분해가 가능하냐. 이거 먼저 생각해서 인수분해 가능하면 그냥 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인수분해가 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니네가 중3 때 이렇게 배웠을 거야. 이런 거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라. 여기까지는 다 기억나죠? 중3 때 다 배웠던 거니까. 일단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에서 구하면 되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뭔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혹시 근해 공식 기억 안 나니? 형준아, 근해 공식 기억나 안 나? 뭐? 그래서 한번 정리는 해줄게. 뭐 안 날 수도 있죠. 요게 이제 2차 방정식이라고 치고 ABC는 개수야. 그랬을 때 얘 근은, 그리고 이건 당연히 외워놔야 됩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프라마이나 루트에 b제곱 빼기 4ac. 요게 근해 공식. 근데 이제 짝수 근해 공식도 있단 말이야. 그럼 짝수 근해 공식이 뭐냐면은 저기 1차항 개수가 이렇게 짝수로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때 짝수 근해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프라마이나 루트에 b 프라임 제곱 빼기 ac야. 그러니까 이제 다 여기 있는 숫자들만 그냥 다 없애준다고 생각하면 돼. 어렵게 할 거 없이. 짝수 근해 공식은 알겠냐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웠던 거야. 그래서 요거 먼저 한번 풀고 좀 더 설명을 해볼게. 자, 필수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보래요. 아, 근데 차이점이 약간 있긴 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우리가 중3 때는 근을 구할 때 실수인 근만 구하잖아. 허수라는 걸 안 배우니까. 그지? 근데 이제 니네가 이제 근을 구해보면 알겠지만은 이제는 허수인 근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 풀어보자 이거. 그러면 정리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거 어떤 펜으로 할까? 나이 무슨 색깔 좋아해? 나이야? 빨파. 아, 거물해? 그래, 검은색으로 할게. 그럼 전개를 하면은 2x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집중해서 계산하면 돼. x에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3x 빼기 2. 쟤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전개해. 근데 9에다 마이너스 1 하면 8이니까 그냥 8이라고 바로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다 왼쪽으로 이항을 합시다. 그럼 일단 인수분해 되나 생각을 해. 근데 얘가 인수분해는 되지.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해서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x가 10이 되면은 여기 주어져 있는 등식이 당연히 성립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해는 이거다. 첫 번째 건 끝.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해볼게. 자, 분수로 되어 있으면은 일단은 계산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얘네들 없앨 수 있는 수를 곱해주면 돼. 그럼 2랑 3의 최소공배수가 6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할 때 그냥 애시당초 여기다가 6을 곱해. 이렇게. 여기도 6을 곱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게. 그럼 계산을 하면은 3배의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분배를 해요. 그럼 2배의 이렇게. 그러면은 3x제곱 더하기 3 2x제곱 빼기 4x 빼기 6. 그 다음에 왼쪽으로 다 정리하자.
여기까지 됐지요?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근해 공식. 근데 이게 지금 1차항 계수가 짝수란 말이야. 그땐 짝수 근해 공식. 그러면 요거를 2로 나눈 값이 얼마냐면 2거든. 이게 이제 B'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A분의 1분의니까 안 쓰면 되고 마이너스 2 프라마이나 루트에 요 안에 들어가는 거는 또 한 줄 새로 쓰지 말고 여기 여백에다가 그냥 살짝 연산해. 이거 제곱한 거 4야. 거기서 요 개수랑 요 개수 곱한 거 그냥 빼면 돼. 그럼 여기 안에가 마이너스 5가 들어가잖아. 근데 저런 거는 우리가 5i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얘는 5 너무 크게 썼네. 여기는 아이고 루트 5i가 된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근이 허수인 근이 나올 수도 있다. 됐니? 자, 그 다음 2번 봐볼게. 자, 2번 봤더니 요 앞에 개수가 조금 복잡해 보이잖아. 그럼 이 개수를 1로 만들어 놓고 푸는 게 좀 쉬워. 물론 이 상태로도 풀 수 있는데 저기를 1로 만들고 푸는 게 좀 더 쉬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양변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할 거야. 여기다가 그냥 루트 2 플러스 1을 한번 곱해볼 거라고. 그럼 이걸 이렇게 하나씩 다 전개한다고 쳐봐. 이런 식으로. 그럼 앞에 거는 합차니까 그냥 x제곱 돼. 그럼 뒤에 거는 그냥 오늘 쉬엄쉬엄 천천히 할 테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잘 물어봐. 네? 물 먹고 와.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루트 2 플러스 1을 다 곱한 겁니다. 아, 이거 안 썼다, 그지? 이렇게. 이해돼, 형준아? 그래서 요거 정리를 좀 할게. 그럼 너는 얘는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 되나 먼저 생각을 해봐. 이거 x라고 잡고 루트 2 플러스 1 잡고 여기다 2 잡고 뭔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인수분해가 안 되죠 지금. 일단 이렇게 해봤어 눈에 보이는 대로. 근데 이거 계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이거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만들어질 수가 없지 지금. 그러면은 요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 위에 거를 전개해 버리자. 이거 전개해 버리자 이렇게 전개하면 2루트 2 플러스 2 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x 잡고 여기 x 잡고 여기 2루트 2 더하기 2 잡고 여기 1 잡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주고 마이너스 줘봐. 그러면은 이거 계산해보면 요거 나오냐 안 나오니? 나오죠 지금. 나오는 거 보여? 그래서 요렇게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x 빼기 2루트 2 빼기 2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근 구해주면은 x는 2루트 2 더하기 2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야. 넘어갑니다.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좀 복잡할 때는 쟤를 1로 만들고 푸는 게 좀 더 쉽다. 자, 그 다음에 3번 해볼게.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이래요. 아까 내가 근의 뜻이 뭐라고 했어? 근이라는 거는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어떤 미지수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얘를 참이 되게 하는 x값 하나를 제시를 해준 겁니다. 그럼 이 1을 우리는 어떻게 써먹으면 되냐면 대입해서 써먹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1을 일단 대입해. 어디다가? 여기 x에다가 다 1을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어차피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a 빼기 1 지금 요게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자. 요게 성립해. 자, 그러면은 쳐낼 거 쳐내. 얘 어차피 지워져.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a
빼기 2는 0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a제곱 빼기 3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 a 빼기 2 a 빼기 1은 0이어서 a는 1일 수도 있고 또는 a는 2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 알려줄게. 자, 여기다 형광펜으로 좀 쳐놔봐. 어디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얘 분명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지. 그럼 최고차의 개수 좀 봐봐. 최고차의 개수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미지수로 되어 있지. 그럼 여기서 너네가 반드시 체크해야 돼. 뭘 체크해야 되는 거냐면 2차 방정식이니까 a 빼기 1이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저 말에서 a는 1은 일단 아니라는 게 깔려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답으로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2다 이렇게 이제 풀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a가 2인 걸 대입해 저기다가. 그럼 x제곱 빼기 2x 더하기 4는 0.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네. x 빼기 2에 아니네. 그냥 근해공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럼 짝수 근해공식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1 프라마이나 루트에 1 빼기 4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럼 요거는 3i. 이렇게 하시면 해를 구한 거야. 넘어가도 되지. 자, 그 다음 4번 가볼게. 아까 배운 거 나왔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풀래 이거 지금. 그럼 이거 어떻게 푼다고 했어? 경우 나누라고 했지. 그냥 어려울 거 없다고. 경우 나누기. 그래서 한번 해볼게.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절대값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저기 절대값 x밖에 없잖아. 그러면 너네가 여기 0 되는 값 0이잖아 말 그대로. 그래서 경우를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자, 첫 번째 케이스.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저 절대값을 그냥 벗겨야 돼.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일단 해를 구해. 그러면은 이거 짝수 근해공식 쓸 거다. 1 플러스 5. 자, 근 구하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우리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0보다 큰 값만 답으로 써야 돼. 따라서 일단 첫 번째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 답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자, x가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치면은 저걸 마이너스를 곱해서 베낄 거라서 이렇게 되고, 어차피 인수분해 안 되니까 또 근해 공식. 근데 여기서는 근이 음수인 걸 써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답이 두 개가 되는 거야. 항상 그 범위 안에 있는 걸 답으로 써야 돼. 뭘 써야 된다고? 우리가 가정한 범위 안에 있는 거. 이거 애들이 처음에 할 때는 이걸 잘 못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써줄게. 뭔가 경우를 나눠서 풀 때는 마지막 답 낼 때는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답으로 쓰는 거다.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다음 2번도 한번 해보자. 얘는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x값이 얼마냐면 1이야 지금. 그래서 x는 1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면 돼.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뭐 그냥 벗기면 되죠. 이렇게. 그럼 다 왼쪽으로 정리. 빼기 3이니까 플러스 3.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은 x가 1 또는 x는 3인데 우리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얘도 답이 될 수 있고 얘도 답이 될 수 있지. 자,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벗겨야 돼. 그럼 플러스 1인데 저거까지 처리해서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제 x는 여기서 1이 나오는데 나는 1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답을 안 쓸 거고. 그래서 답은 1하고 3이다. 자, 절대값 포함한 거 어떻게 푼지 알겠어? 절대값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냥 저 안에 값이 0 되는 x를 기준으로 해서 경우 나눠서 푼다.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답 쓸 때 좀 주의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해볼게.
뭐 이거야 뭐 중학교 3학년 수준이지 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2m인 정사각형의 모양의 꽃밭에다가 폭이 일정한 모양의 길을 만들었는데 이때 길의 폭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런 활용 문제는 모르는 거 보통 x라고 두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요 한 변의 길이를 그냥 x라고 잡을 겁니다, 나는. 됐죠, 여기까지는. 자, 그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뭘 줬냐면은 남은 꽃밭의 넓이가 100이 된다고 줬어. 그럼 이 꽃밭의 넓이를 제시해 준 거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풀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거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이걸 식을 저 꽃밭을 넓이를 따로따로 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풀 필요가 없어. 그냥 위에 있는 꽃밭을 밑에다 붙이는 거야, 문제 풀 때는. 그럼 이걸 밑에다 붙여버리면은 꽃밭의 모양이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붙여버리자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를 밑으로 그냥 밀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 길이가 x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도 x가 되는 거지. 어쨌든 x만큼 내려왔을 거니까. 그러면은 요 한 변의 길이 요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x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2 빼기 x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12에서 x만큼 내려온 거니까 12 빼기 x가 되니까 결국 꽃밭도 정사각형 넓이인 거야. 그러면 꽃밭의 넓이를 일단 써보면은 12 빼기 x를 제곱한 게 100이라고 했으니까 100이 10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12 빼기 x가 1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12 빼기 x가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x가 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x가 22가 될 수도 있는데, x가 22가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12m인데 전체 길이가. 따라서 x는 2가 된다. 이해됐죠? 활용 파트이기 때문에 좀 문제 뜻에 맞는 x 값을 답으로 적어주셔야 돼. 넘어가도 될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은 교과 외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아마 안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거를 가리키는 학교가 있으면 그때 따로 해줄 거고, 그 학교만. 그래서 이건 니네가 문제 풀 때도 안 풀어도 돼. 패스야. 그럼 뒤로 넘어가면 이제 판별식이라는 게 있잖아. 이제 거기 좀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등학교 내용이 좀 들어가는 거야. 갑니다. 뭐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짠짠. 판별식. 자, 판별식이 뭔가요? 라고 하면은 그냥 요거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게 일단 판별식의 뜻이야. 실계수라는 거는 실수계수인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걔 근의 종류를 판별하는 식을 판별식이라고 해. 그럼 2차 방정식은 어떤 종류의 근을 가질 수가 있냐면 일단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이라는 거는 뭐 이런 상황 있잖아요. x 빼기 1의 제곱이 빵이다. 그럼 이거 근구할 때 우리가 x는 1만 쓰지. 이게 사실은 x는 이게 x 빼기 1, x 빼기 1은 0이어서 x가 1 또는 x는 1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 건데, 이게 같은 게 두 개니까 그냥 굳이 두 개 쓸 필요가 없어서 하나만 쓰는 거거든. 이걸 그냥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표현할게. 그리고 이걸 너네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아마 중근이라고 배웠을 거야, 이런 근을. 그래서 서로 같은 두 실근 줄여서는 중근이 되는 거야. 이런 근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럼 아까 허근을 갖는 것도 봤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뭐 허근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세 종류의 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뭐 2차 방정식의 근이 뭐 실수인 근이 나오는지 혹은 허수인 근이 나오는지는 직접 구해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조금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그거를 그냥 소개해 주는 것 뿐이야. 알겠어? 한번 해볼게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좀 봐봐.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잠깐만 기다려봐. 좀만 힘내봐 얘들아. 금방, 생각보다 금방 끝나요, 듣다 보면. 이거를 좀 두 번에 나눠서 하면 좋은데 너네가 살짝 진도가 느려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다 끝낼게. 우리가 이제 방정식의 근을 구할 건데, 어차피 방정식의 근은 여기서 구할 거 아닙니까? 보통은? 맞아? 근데 만약에 우리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 봅시다. 여기 근호 안에 있는 식, 여기 보이지? b제곱 빼기 4ac라는 식. 자, 저기가 만약에 0보다 컸다라고 생각을 해봐. b제곱 빼기 4, 쉬운 것부터 해보자. 그냥 b제곱 빼기 4ac가 0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이거를 이 값이 0이 됐다고 치면은, 그럼 어차피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 없이 이거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근이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해서 딱 하나 나오지. 그래서 b제곱 빼기 4ac 값이 0이면 이 2차 방정식은 중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되니? 뭐가 0이면 b제곱 빼기 4ac 값이 만약에 0이면 어차피 해가 딱 하나만 나올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컸다고 쳐봐. 그러니까 0보다 크면은 근이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나? 2a분의 마이너스 1 플라마이나 루트 5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그럼 이거는 근이 두 개 나온 거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랑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두 개의 근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저 b제곱 빼기 4ac 값이 0보다 크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식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b제곱 빼기 4ac 값이 0보다 작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0보다 작으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니까 이거는 허수인 거잖아. 그래서 이때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근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있는 식 있잖아요. 그 b제곱 빼기 4ac, 그걸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근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빼기 4ac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이 판별식은 그냥 알파벳 대문자 D로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판별식이 결론 0보다 크면은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판별식이 만약에 0이면은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가질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았을 때는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판별식 부호로 근의 종류를 파악할 거다. 어때? 이해가 되니 무슨 말인지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기억을 하자면, 어떤 2차식이 있는데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판별식은 반드시 0이다.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합시다. 왜냐면은 판별식이 0이 된다는 거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거지. 그럼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은 어쨌든 방정식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써져야 중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차, 만약에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거는 걔 갖고 판별식을 계산을 하면은 무조건 0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럼 갑니다잉. 자, 문제 풀어볼게. 자, 필수 6번 봅시다. 필수 6번. 필수 6번을 보면은 뭐 이렇게 써 있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네, 한번 써놓고 풀어보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은 같게 해달래. 그럼 너네가 이제 판별식을 보면 돼. 근데 판별식도 짝수 판별식이 있어. 자, 판별식이 아까 뭐라고 했어? 그냥 근호 안에 들어있는 식이 판별식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 짝수 근해 공식 좀 봐봐, 얘들아. 짝수 근해 공식에서 근호 안에 들어있는 식이 뭐야? b 프라임 제곱 빼기 ac죠. 이걸 짝수 판별식이라고 해. 그래서 짝수 판별식은 우리가 보통 4분의 d라고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b제곱 빼기 4ac는 그냥 이렇게 d라고 쓰실 거야. 그래서 짝판에 쓸 때는 내가 이렇게 표기를 할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해볼게. 자, 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1차항 계수가 지금 짝수입니다. 2로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짝수 판별식 쓸 거야. 그럼 짝수 판별식 쓸 때는 이렇게 쓰시고, 그럼 이제 앞에 걸 제곱할 거니까 부호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 그러면 전개하면 m제곱 지워지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일단 구해놨어. 그럼 1번 문제 풀어볼게. 자,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고 싶대. 그러면은 판별식이 6m 플러스 9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은 6m은 뭐 마이너스 9다. 그래서 6을 나눠주면 되니까 요게 1번 답이 되는 거지.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중근을 갖는데 그럼 판별식이 0이어야 돼. 그러면 m은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세 번째 얘가 허근을 가져야 돼.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은 부동호 방향만 반대로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6번 문제 끝. 넘어가도 되지? 그 다음 7번 문제 가볼게.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데,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야. 중근을 가져야 되고 그게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가져야 되는데, 그럼 문제 풀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얘가 일단 우선이고 얘가 두 번째야. 이거 잘 기억해놔야 돼. 밑줄 쳐서 번호 써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중근을 갖게 만들고 걔가 무조건 성립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너의 판별식이 0이란 얘기인데, 여기 개수를 보면 알겠지만 얘도 짝수야.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쓸 거야. 그럼 4분의 d라고 이렇게 쓰시고, 그럼 2를 나누면은 이게 나오거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a. 근데 어차피 제곱할 거라서 부호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일단 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중근이니까.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k제곱 어차피 이렇게 지워져. 얘랑 마이너스 2ak 나와.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나오지 이렇게. 근데 플러스 a제곱도 요거 마이너스 들어가면 얘랑 지워져요. 그럼 남아있는 것만 써주면은 이렇게 남아. 마이너스 2ak 더하기 a제곱도 이렇게 지워졌으니까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중근을 가지려면은 이게 0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돼. 그럼 이게 항등식이란 얘기니까 k 있는 거 없는 거 정리를 할 건데,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건데 이미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하려면 이 부분이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0으로 만들어줘야 무조건 성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라서 a는 0이고 b는 1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중요한 게 뭐다? 일단 중근을 갖는 게 먼저고, 그 중근을 갖는 그 관계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된다. 로 풀면 끝나는 거야. 8번 해볼게. 자, 어떤 2차식이 있는데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그럼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그 조건이 d는 0이다. 그래서 d가 0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개수가 짝수는 아니니까 그냥 바로 쓸게. 이게 0이다. 그러면은 얘 전개해 보면은 4k 제곱 4k 더하기 1인데 이거 어차피 이렇게 하면 지워져. 그냥 여기 4k랑 이거 더하면 8k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에다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나와. 그럼 마이너스 7 절로 이항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너의 k 값은 8분의 7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뭐 8번 문제 끝. 뭐 여기까지는 할만하지. 판별식이 뭔지 알겠지. 그냥 근해 공식 안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그 식을 판별식이라고 하고 걔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근해 종류를 확인할 수가 있다. 2차 방정식은 세 종류 근이 가능하다. 서로 다른 두 식은, 서로 같은 두 식은, 그 다음에 무슨 근? 서로 다른 두 허근.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것도 좀 하나 기억을 해봐. 만약에 문제에서 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실근이라는 거는 얘도 다 실근이거든. 저 두 가지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꼬집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다, 그냥 실근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에는 문제 풀 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이거 실수하면 안 돼.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갖는다? 그럼 그 실근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도 허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두 실근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놓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나중에 나오면. 자, 넘어가 되지?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메인 테마가 이제 3번이야. 이거 하면 끝이야. 야, 너무 힘들어? 조금 쉬었다 할까? 조금 쉬었다 할까? 바로 할까? 조금만 쉬었다 할까? 그래, 조금만 쉬었다 하자. 아이고야.